시간에 이제 이항분포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오늘에서 이제 연속확률 변수,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넘어온 건데, 여기 사실 책에 정규분포에 대한 설명이 막 쭉 나와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설명 중에 필요한 설명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단 정규분포가 뭐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봤을 때, 이항분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독립시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치? 근데 그 독립시행의 횟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뭐였다? 이항분포라는 애였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네, 맞죠? 근데 정규분포는 여기에 이제 이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요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걸 막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은 되게 기니까 저게 필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 평균 전체 키를 다 조사했어. 그랬더니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170이더래. 그럼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평균이 170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가 100 아니면 240인 거야. 키가. 그러면 평균이 170이잖아. 근데 그렇게 되겠냐고. 아니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조사를 해보면 평균이 170이면 그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겠죠. 그래야 평균이 17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줄어들겠지. 맞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 평균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점점 키가 작아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된다.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 평균에 몰려 있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줄고 마지막으로 그 평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의 그래프를 띈다.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 걔네들을 정규분포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걔네들을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조사해서 그것들을 확률로 가지고 전부 다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된다? 평균에 몰려있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조사해도 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은. 너무 특수한 상황들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가 100과 240으로 딱 이분화돼 있으면 당연히 이제 170이겠지만 그런 게 사회현상 중에 자연현상 중에 없을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뭐라고 부르겠다? 정규분포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B라고 표현을 했었잖아. 맞죠? 정규분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항분포 B 뒤에는 뭐를 썼어? N, P를 썼지? N, P를 쓴 이유가 뭐야? 어떤 독립시행을 했는지는 관심 없어. 그 독립시행을 몇 번 했는지와 그때의 확률을 알면 독립시행을 가지고 그걸 이 두 개를 알면 N과 P를 알면 그걸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항분포 뒤에는 N, P를 쓰는 거였어. 맞죠?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그 독립시행을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규분포 뒤에는 뭐를 쓰느냐? M, 시그마의 제곱 또는 분산을 쓰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이거 보여? fx는 저 식 보이니? 저게 이 정규분포를 식으로 나타낸 거야. 이 정규분포를 식으로 나타내면 저렇게 생겼어. 근데 저 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식에서 봐봐. 여기에 있는 파이는 3.14지. 맞죠? 즉 상수야, 상수. 정해진 숫자야. 근데 여기 있는 시그마는 표준 편차는 내가 어떤 걸 조사하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 키를 조사하냐, 몸무게를 조사하냐, 아니면 뭐 수학 점수를 조사하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얘는 변수야. 변해. 뭐 변수까지는 미지수 변하는 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는 미적분을 배우시는 분들은 알고 미적분을 안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2.7 얼마인 상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2는 상수야, 상수. 그리고 여기 얘 변하는 수죠. 맞지? 표준 편차니까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 x는 그냥 이 x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값을 내가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m은 평균이죠. 평균. 평균 변해 안 변해? 뭘 조사하냐에 따라서 변해 안 변해? 변하는 수야. 맞지? 그러니까 이 식을 뜯어보니 얘네들은
얘와 얘는 어차피 고정된 값이고, 그럼 뭐야? 뭐가 변함에 따라서? 시그마와 평균이 변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될 것이다?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규분포에서 뭐와 뭘만 하면?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고 있으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다가 m, 시그마의 제곱 또는 m, v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평균이 변함에 따라서 또는 표준 편차가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건데 쟤를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 쟤로 그리는 게 아니야. 알겠죠? 정규분포 그래프의 성질로 그릴 거야. 봐봐. 아까 설명했어. 정규분포 그래프의 성질은 뭐다? 평균을 기준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 그 평균을 기준으로 뭐다? 좌우가 대칭인 형태다. 쉽게 말하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원래 교과서나 아니면 여기 개념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을 엎어놓은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종이 떠올라? 너무 옛날 표현이잖아.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 교탁 위에 종이 있었어. 실제로. 학교 가면 교탁 위에 종이 있었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종을 땡 치면 쉬는 시간이 끝나는 거야. 애들이 앉아야 돼.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이제 뭐 애들이 막 떠들거나 집중 안 하면 종을 쳤어. 학교 선생님이.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옛날 표현이 종을 언제 봐 너네가. 종 안 보잖아. 너네 뭐 그 보드게임 알아? 할리갈리 알아? 그때서나 보지 종을 안 보잖아 평소에. 그래서 그냥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면 얘가 계속 내려가잖아. 근데 얘 지금 확률이야 확률. 그래프 그릴 때 X축은 변수고 Y축은 확률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얘가 이런 식으로 점근선의 형태를 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 자체가. 알겠죠? 근데 2차 함수라고 한 이유는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좌우가. 알겠지? 그러면 뭘 볼 거냐? 평균과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변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건데 잘 봐. 내가 몸무게를 조사해봤어. 이번에는 몸무게를 조사해봤어. 방금 이제 키를 조사했을 때는 평균이 이제 170인 이런 애였죠. 근데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표준 편차는 똑같대. 표준 편차는 똑같대. 근데 당연히 평균은 달라지겠죠. 맞지? 그럼 평균이 예를 들어서 그냥 60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얘들아 표준 편차라는 건 뭐야? 분산이라는 건 뭐야? 분산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생긴 거니? 퍼져 있는 거죠. 퍼진 정도를 분산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표준 편차가 같다는 건 또는 분산이 같다는 건 퍼져 있는 정도가 똑같은 거야. 그 말은 뭐야? 그래프의 개형이 일치하는 거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똑같이 생긴 거야. 근데 지금 뭐가 달라? 축이 다르지. 그럼 뭐 한 거야 이 둘은? 평행이동의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그냥 축의 위치가 달라질 뿐이야. 그래프는 똑같아. 그치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분산이 만약에 커. 이런 애가 있는데 분산이 점점점 커져. 많이 퍼져 있어. 그러면 그래프 내가 두 개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 그럼 둘 중에 분산이 누가 큰 걸까? 빨간색이 큰 거겠니? 노란색이 큰 거겠니? 당연히 빨간색이 더 큰 거겠죠. 많이 퍼져 있잖아. 멀리 퍼져 있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뭐야? 분산이 달라지면 또는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평균이 달라지면 축만 달라지는 거다. 두 번째,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점점점 퍼져 있는 거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뭐다? 가운데 몰려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정규 분포의 설명입니다. 끝이요. 그렇구나 하고 말면 돼.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다 설명했고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건 뭐 딱히 없고요. 뭐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얘 결국 확률 밀도 함수니까. 알겠죠? 이 전체 면적은 1일 수밖에 없다. 전체 확률이니까. 뭐 그거 말고는 다 설명했던 거예요. 얘 최대값 이건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표준화, 표준 정규 분포라는 애인데 그거 보기 전에 문제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옵시다. 문제 먼저 보시면 우리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는 이항분포 아니면 확률 분포표 두 개였어. 맞죠?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고 연속 확률 변수는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니? 연속 확률 변수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거다. 그러면 앞으로 뭘 그리면 돼? 정규분포 문제에서는 무조건 그냥 이런 모양 그리면 돼. 이런 모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 지금 16번 보시면 정규분포가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과 18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같다. 그럼 우리는 이런 도형을 그릴 거라,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이런 그래프. 알겠지? 그럼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평균이 가운데 딱 있고 지금 뭐라고 돼 있어? 12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니까 면적이 되는 거야. 맞죠? 연속 확률 변수는 면적, 넓이가 곧 확률이 된다 그랬어? 그럼 12가 여기 어디쯤에 있으면 그것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은 요만큼일 거고 또 18이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걔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은 요만큼일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같대. 근데 지금 이 그래프 자체는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잖아. 그럼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건 12와 18이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소리겠죠? 그럼 평균은 몇이야? 15 해서 끝이에요. 뭐가 어려워? 어려워. 근데 만약에 18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봐. 이 면적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면적이 같을 수 있겠어? 불가능한 거야. 왜?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면적은 항상 몇이다? 항상 1이다. 근데 내가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오른쪽은 몇일 거야? 0.5. 왼쪽도 0.5일 거야. 맞지? 그럼 이 빨간색 면적은 0.5를 넘어 안 넘어? 넘잖아. 넘잖아 지금.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잖아. 근데 이 흰색 넓이는 0.5를 넘어 안 넘어? 넘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둘이 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은 무조건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이니까 설명해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쪽에다 찍겠죠. 불가능한 걸 알았으니까. 알겠지? 앞으로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풀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요게 이제 그 정규분포의 간단한 문제였던 거고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정규분포의 표준화 또는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배울 건데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돼. 왜 필요한지부터. 봐봐.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너네가 결국 이제 수능을 볼 거잖아. 그래서 내가 수능 수학 점수의 평균을 계산을 해본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규분포를 그려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고 평균이 뭐 한 40점이었대. 평균이 40점이었대. 그런데 지환이가 85점을 받은 거야. 수능에서. 근데 난 이게 궁금한 거야. 지환이보다 그럼 잘 본 애가 몇 퍼센트일까? 지환이보다 잘 본 애가 도대체 몇 명일까? 이게 궁금한 거야, 갑자기. 그럼 뭘 구해야 돼? 85부터 100까지의 면적을 구해야 돼. 이 넓이를 구해야 되지.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정적분으로 구하겠죠? 곡선의 넓이니까. 어떻게 해? 인테그랄 85부터 100까지 fx dx를 하잖아. 근데 그 아까 머릿속에 그 fx의 형태 기억나지?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막 그거 집어넣어야 돼. 그걸 집어넣어서 정적분을 해야 돼. 하겠냐고. 아니라니까. 못해. 배우지 않아. 지수함수의 정적분은 미적분을 해야 배우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확통해서 그게 나올 일은 없어 절대. 그러니까 뭐야? 이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구하고 싶어. 그래서 만들어진 걸 표준화라고 불러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표준화를 하면 뭐가 좋은데? 표준화는 통계학자들이 이 계산을 다 해놨어. 통계학자들이 얘가 몇이든 표준화를 하고 났을 때 그 확률이 몇인지를 다 계산해놨어. 확률 0부터 확률 0.5까지. 절반만 보면 돼. 어차피 대칭이니까. 0.000부터 0.5가 될 때까지의 그 변수들을 다 계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기만 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그게 첫 번째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이유가 뭐다? 첫 번째, 어떤 정규분포에서 그 확률을, 그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적분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정적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표준 정규분포로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된다. 그럼 그게 뭐냐?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 뭐냐? 표준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의 일종이에요. 근데 뭐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애야. 얘가 표준 정규분포야. 정규분포 중에 하나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40이고 그냥 표준 편차를 10이라고 쓸게요. 이런 애였어. 근데 이런 애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렇게 생긴 애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 그러면 평균의 입장에서 몇 만큼 줄어야 돼? 40만큼 줄어야 돼. 맞나요?
근데 너네 이거 기억나? 이산항률 변수에서 배웠던 건데 2에 ax 플러스 b는 a에 2x 플러스 b다 기억나? 평균은 계산하는 대로 변수를 바꾸는 대로 같이 바뀌는 거였잖아. 근데 내가 평균을 40만큼 빼고 싶어. 그럼 변수에서 똑같이 40만큼 빼버리면 되지. 얘는 확률 변수 x라는 애였어. 근데 그 x라는 애의 평균은 40이었어. 근데 내가 그 평균을 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 변수를 뭐로 바꾸면 된다고? x에서 40만큼 빼버리면 평균이 0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뭔 소린지 이해가? 모든 수학 점수에서 40점을 다 빼버려. 그럼 평균이 0점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시그마가 원래 10이었어. 표준 편차가 원래 10이었어. 근데 그 표준 편차를 내가 1로 바꾸고 싶어. 시그마는 뭐였니? 얘는 뭐였어? 절대값 A의 시그마 X였죠? 그치? B는 사라지고 A만 앞으로 나오는 거였잖아? 근데 원래 10인 애가 있었다고? 지금 시그마 X가 10이야? 근데 그걸 1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뭐만큼 나누고 싶은 거야? 10만큼 나누고 싶은 거야? 10에서 1이 됐으니까. 맞나요? 맞나요? 그럼 변수에 뭘 하면 돼? 10으로 나눠버리시면 되죠, 변수를. 그러면 뭐야? 아, x라는 애가 내가 변수를 이렇게 바꿔주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겠네? 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표준화 변수인 z라고 부를 겁니다. z는 0,1의 제곱을 따르는 애를 뜻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z는 앞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어떻게 구했어? 변수 x에다가 뭘 뺐니 먼저? 평균만큼을 뺐고요. 그 다음 그걸 뭐로 나눴어?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눴어. 그랬더니 뭐가 된다고? 그렇게 바꾸고 나면 무조건 0,1의 제곱을 따를 수밖에 없는 변수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자. 잘 봐. 잘 봐. 중간 거 지금 막 써져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문제로 바로 볼게요. 이거 보자. 17번 봐봐. 17번. 17번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확률 변수 x라는 애가 정규분포 40,10의 제곱을 따른데 근데 지금부터 뭘 구하고 싶다고? 25부터 40까지의 확률, 즉 그때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럼 일단 얘를 뭐 해야 된다고? 표준화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그럼 x라는 애가 뭐로 바뀐다고? x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z로 바뀌게 된다고, 변수 이름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바꾸겠다? x-m 나누기 시그마로 바꾸겠다. 근데 그 m이 뭔데 지금 평균이? 40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양변에 40을 뺄 수 있겠네? 그럼 양변에 40을 빼면 얘는 뭐로 바뀌고? 0으로 바뀌고 얘는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15로 바뀌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뭐로 나눠? 시그마로 나눴지? 시그마가 10이죠? 그럼 양변을 똑같이 10으로 나눠?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표준화를 시켜보니까 얘가 뭐로 바뀐다? z라는 변수로 바뀌게 되고 뭐부터? 0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1.5까지의 확률로 바뀌는구나. 그럼 내가 정규분포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 봐봐. 첫 번째 정규분포, 원래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겼고 평균이 40이 내었어. 맞아? 얘는 확률 변수가 x였다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면적이 뭐라고? 25부터 50까지의 면적인 요만큼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얘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이렇게 생긴 표준 정규분포가 될 거고, 표준 정규분포의 평균은 몇일 거고, 평균은 무조건 몇이야? 0이겠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래?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래. 요만큼이래. 그러니까 이 면적과 얘들아, 이 면적이 동일하다는 거야. 저렇게 표준화가 됐다는 건. 그럼 얘를 구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부터 표준 정규분포표라는 애를 보고 찾으라는 거야. 근데 표준 정규분포표는 항상 z가 0부터 시작해. z가 0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얘 봐봐.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랑 0부터 1.5까지랑 이면적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같겠죠? 그럼 z가 1.5일 때 봐봐. z가 1.5일 때 0부터 1.5까지의 확률은 뭐가 된다? 0.4332가 된다. 그냥 계산해 놓은 거야. 그 그래프를 다 계산해 놓은 거야. 정적분을. 그럼 이 면적이 0.4332구나.
그럼 얘도 0.433이구나. 그럼 얘도 0.433이구나. 그러니까 저 답은 0.433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괜찮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60 이상이래. 이렇게. 맞죠? 맞죠? 그럼 60을 또 표준화 시켜보자. 60을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60 마이너스 몇? 40. 나누기 10이니까 몇으로 표준화 되겠네? 아, 2로 표준화 되겠네. 맞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여기 1.5 있었으니까 여기 2로 바꿉시다, 그냥. 여기 2가 어딘가 있어. 근데 우리는 2보다 큰 거 찾고 싶은 거야. 맞죠? 근데 지금 항상 표준 정규 분포표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0부터 출발한다고? 그럼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2가 되는 거야, 얘가. 맞나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의 면적은 몇일 것이다? 0.5일 것이다. 왜? 전체가 1인데 그걸 반 자른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될 것이다? 0.5에서 0.4772를 빼면 되겠구나 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표준 정규 분포로 왜 바꾼다고? 정적분을 하기 싫어서. 원래 면적은, 원래 넓이는 정적분으로 구해야만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다? 표준 정규 분포라는 애다. 이유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뒤에 문제 가서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귀찮지. 뭔가 그래프 하나 그리기도 귀찮은데 두 개 그려가지고 막 바꿔가지고 막 계산하고 귀찮지. 그래서 우리는 안 귀찮아? 안 귀찮으면 이대로 해. 이대로 하시 귀 닫으세요, 그러면. 안 귀찮으면. 봐봐. 이게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표준화 변수인 Z는 시그마 분의 X-M이라는 애였어. 얘를 조금 더 우리끼리 한번 뜯어볼 건데,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식에다가 다 집어넣어, 밑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원래는 식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처음 했던 것처럼, 다 집어넣어서 막 변형하고 막 이렇게 푸는 건데,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 식이 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X-M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뭐라고 배웠어? 별량 빼기 평균을 뭐라고 배웠어? 편차라고 배웠어. 맞나요? 근데 그 편차를 뭐로 나눈 거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 문제처럼 표준 편차를 1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럼 편차가 20이면 표준화는 몇이 되는 거야? 2로 되는 거지. 편차가 20이면 표준화 시키면 2로 바뀌는 거야. 편차가 30이면 표준화 시키면 뭐로 바뀔까? 3으로 바뀌겠죠? 40이면 4로 바뀌고 뭐 15면 1.5로 바뀌게 되겠지. 이걸 우리끼리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어차피 표준화에서는 몇으로 되는지가 중요해.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보다 몇으로 되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표준 편차를 한 칸으로 볼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 한 칸이 몇인 거야? 10인 거야. 아, 그럼 편차가 20이네?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두 칸 떨어져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럼 잘 봐. 다시 문제 풀어보자, 이거. 이 문제 다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준화 안 해, 이제는. 봐봐. 그냥 X를 그리는 거야. X는 뭐다?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요런 애를 따른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고 싶다? 25에서 40까지 요만큼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평균은 표준화시키면 0이야.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차 몇이니? 원래는 마이너스 15인데 그냥 15로 보자고. 근데 우리 한 칸이 몇이었어? 10이잖아. 그럼 이제 몇 칸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1.5칸. 1.5 찾아. 아, 얘는 0.433이. 끝이야. 두 번째도 볼게. 6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몇 칸? 두 칸. 두 칸에 해당하니까 얘가 0.477이네. 이렇게. 뭔 소린지 이해가? 어차피 0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하고 여기서 시그마로 나눠주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한 칸이 되는 거야. 표준 편차랑 같을 때. 알겠죠? 헷갈리시면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Z값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우리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도 풀 수 있고 굳이 표준화한다는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럼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8번도 마찬가지로 어떤 확률 변수 x가 50,5의 제곱을 따르고 표준 정기분포표에 의하여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0.0013이래.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리는 거야. 밑에처럼 수식으로 풀지 말라고. 수식으로 풀지 말고 그냥 다 그래프로 풀자고. 그럼 다 똑같이 풀 수 있어. 지금 여기 유형부터 앞에 유형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다 똑같이 풀 거야. 보시면 정기분포표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정기분포가 이렇게 있고 평균이 50이네요. 뭘 구하래? K보다 크거나 같다가 0.0013이래. 그럼 K가 여기 있겠죠? K가 왼쪽에 있으면 이제 크거나 같다는 더 많아지니까. 맞지? 근데 요만큼이 뭐야? 0.0013이네. 맞지? 그럼 얘는 몇일까? 0.4987이겠죠. 0.5에서 빼면. 근데 0.4987에 해당하는 Z가 뭐야? 3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야? 3칸이야. 한 칸이 몇인데? 오, 그러니까 얘 15네. 얘 65네. 단순 계산으로 바뀌어. 알겠어?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이해됐니? Z가 3이라는 건 3칸 떨어져 있다. 근데 한 칸이 표준 편차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고요, 밑에도. 19번도 한번 볼게요. 19번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또 그리는 거야. 저런 거 나오면. 저런 거 나오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려놓고 요 가운데 평균이 164일 거다. 그래 한 칸이 5다. 그랬을 때 못 찾으래? 170 이상인 확률을 구하래. 요만큼.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차 몇이야? 6이지? 한 칸이 5니까 5로 나누면 1.2에 해당하는 거네. 맞죠? 그럼 1.2 찾으면 아 얘는 0.3849네. 했나요? 그럼 얘는 0.5에서 빼면 0.1151이네. 그럼 퍼센트로 바꾸려면 100을 곱하면 됩니다. 확률에다가. 그래서 100을 곱하시면 11.51%겠네. 괜찮니? 두 번째도 볼게요. 이번에는 160 이상. 160 이상 170이야. 요만큼을 보래. 근데 이미 얘는 0.3849라는 거 구했어. 뭐만 구하면 돼? 얘가 뭔지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니? 편차 몇이야? 4니까 5로 나누면 0.8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치? 0.8 찾으면 얘는 0.2881이겠네. 그럼 전체 확률은 이 둘을 더하는 거겠죠? 맞죠? 그럼 이 둘을 더해보시면 0, 3, 7, 6 이렇게 나오나요? 0.6730이네 확률이. 근데 너네 확률 어떻게 얘 확률이야 확률 얘들아.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확률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전체분의 우리가 원하는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였죠?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몇 명이냐? 뭐 찾으라는 거야? 요거 찾으라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전체를 반대로 넘겨서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몇 곱하면 되겠어? 전체가 1000명이다 이렇게. 그럼 몇 명이다? 673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이 다 똑같아 정규분포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유형을 다 따로 풀면 당연히 양이 많지 통계가. 통계적 추정도 마찬가지야.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통계적 추정도 마찬가지야. 다 다르게 풀면은 다 문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 그러지 말고 정규분포는 그냥 다 뭐로 그래프로 풀자. 그래서 표준화도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서 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식을 잊어도 된다는 아니야. 알아는 두셔야 돼요, 당연히.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23번 풀어보세요. 223번. 은혁아 혹시 그거 카메라 꺼지면 얘기해줘야 돼.
풀어보셨나요? 지금 얘는 38분 전에 출발했으니까 걸린 시간이 38분을 넘어서면 지각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38분 이제 초과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이유가 이 문제가 막 엄청 중요하고 그런 것보다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기분포가 있을 거고 여기 평균이 30이 있을 거고 여기 38이 있으면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x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등호가 있게 나왔거든. 근데 얘는 38분 전에 출발한 거면 딱 38분 걸리면 지각은 아니잖아. 그럼 38분을 초과하는 거지. 등호가 빠지죠. 그러면 확률이 달라질까? 전기분포에서 면적이 넓이가 곧 확률이 된다 그랬지? 그럼 내가 딱 38일 때 확률만 뺐어. 그렇다고 면적이 달라지냐고. 안 달라지지? 맞죠? 정적분에 다 배웠죠? 딱 선분 하나 뺀 거니까. 직선 하나 뺀 거니까 안 달라진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있든 등호가 없든 어차피 확률은 똑같습니다. 알겠지? 면적 구하는 거니까,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걸 빼줘야 되냐?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등호가 있든 없든 똑같은 거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너넨 혹시 잠을 잘 자니? 잠을 잘 자? 제가 가끔 보면 이제 잠을 너무 잘 자는 학생들이 보이긴 하는데 잠을 잘 자니? 아니, 내가 여태까지는 여태 살면서 의식을 못했다? 의식을 못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주변 사람들 중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나는 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 살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이냐면 누우면 자. 그래서 자기 싫으면 안 누워.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내가 누워서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집에서 거의 안 누워. 거의 안 누워.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만약에 누워서 내가 웹툰을 좋아하거든? 누워서 웹툰을 보면 한 편을 다 못 봐. 그 전에 잠들어. 그럼 누워서 유튜브를 보잖아? 영상이 끝나기 전에 자. 그러니까 그 영상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 그런 식이야. 그래서 항상 쇼츠 같은 거 보다가 잠들면 그 소리 때문에 새벽에 깨. 그게 하루 종일 틀려 있어서. 끄고 자본 적이 없어. 내가 뭔가를 보면 누워서. 그래서 뭔가를 잘 안 봐, 나는 그래서. 그냥 누우면 바로 자. 그래서 그걸 내가 아니까 자기 전까지 안 눕거든. 아, 난 자야겠다 하는 순간만 누워. 집에서. 그 전까지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둘 중 하나야. 서서 뭔가를 하거나 앉아서 뭔가를 하거나. 근데 내 와이프는 그게 아닌 거야. 집에 있으면 누워 있는 시간이야. 집에 있는데 안 누워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이거든 좀. 뭔가를 해야 돼서 몸을 일으킬 뿐이지 뭔가를 해야 될 게 없으면 그냥 누워 있어. 그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잠들어. 누워서 뭔가를 하다가. 누워서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랑은 너무 다른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퇴근해서 집을 가면 한 10시 반, 11시 때 되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제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자야 될 시간인 거지. 근데 이제 자기 전에 자기랑 시간을 보내달래. 하루 종일 못 봤으니까. 그래서 알겠다. 근데 나는 어디서 보내? 소파에서 보내. 웬만한 시간을. 근데 와이프는 침대에 있어. 근데 난 침대에 가서 눕는 순간 잠들어.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자 해서 침대로 가면 내가 잠드니까 서운해. 그리고 나는 내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싫어. 억울하잖아. 너는 안 억울해? 만약에 10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고 집 가자마자 바로 자.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 너는 나중에 일하면 알게 될 거야. 일하고 나서 퇴근하자마자 잠들어. 그럼 눈 뜨자마자 다시 출근이야. 얼마나 억울해. 자기 싫어, 퇴근하고 집 가면. 근데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고 해서 침대에 가는 순간 잠들어.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야. 와이프는 서운해하고 난 억울하고. 눈 뜨면 제일 억울해. 그리고 나는 몰라, 내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 성격이 그런 건데 6시간을 딱 자면 눈이 떠져요. 내가 원래는 이제 학생 때나 그럴 때는 8시간을 잤어. 8시간을 자면 난 그래서 알람을 잘 안 맞춰. 알람을 맞출 때는 늦게 잘 때.
근데 이제 알람을 웬만하면 안 맞추는 게 8시간을 자면 항상 일어나. 그 요즘은 6시간을 자면 항상 일어나. 그러니까 집 가자마자 잠들잖아? 11시에 잠들면 새벽 5시에 눈이 떠져. 억울해. 새벽 5시에 뭘 해? 와이프 자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뭐 하면 욕먹잖아. 그 성격이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특이한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느꼈어. 그래서 나는 무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자.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엄청 깊게 자. 한 번 자면 안 깨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잘 안 깨고. 또 그런데, 그래서 내가 꿈을 잘 안 꿔. 꿈을 잘 안 꿔. 근데 꿈을 꾸는 타이밍이 유일하게 특강할 때. 아니면 시험 기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깊게 안 드는 거야. 누우면 자긴 하거든? 근데 자주 깨. 되게. 그래서 이제 선잠 잔다 그러지. 선잠 자니까 자꾸 꿈을 꾼단 말이야. 그때만. 근데 꿈을 꿔도 금방 잊어. 꿈에 뭐 시덥잖은 얘기들이잖아, 다. 꿈을 꿔봤자.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어제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하게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는 거야. 막 엄청 특별한 꿈도 아니야. 그리고 엄청 긴 꿈도 아니야. 머릿속에 남는 그 기억이 긴 것도 아닌데 어떤 거였냐면, 내 온몸에 털이 나는 거야. 근데 그 털이 조금 난 게 아니라 진짜 짐승 마냥.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원숭이가 됐나라는 생각까지 했어. 그러니까 온몸에 진짜 원숭이 털 마냥, 근데 손에만 털이 없어. 딱 손에만 털이 없고, 어떤 느낌이면 이런 느낌이었어.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 그게 진짜 동물원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고, 내가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생?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딱 서 있는데, 이 털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지. 진짜 시꺼멓게 막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나 있는 거야, 팔에. 온몸에. 근데 손만 없어. 손만 털이 없어. 손등이랑 손만. 그러니까 이제 팔을 이제 이렇게 다 내리고, 팔을 이렇게 다 내리고, 앞에서 이제 막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러니까 지원이 같은 애가 와가지고 자꾸 내 팔을 막 거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막 실랑이를 하다가 깬 꿈이었어. 하여튼, 그래서 그걸 딱 깨자마자, 그래서 내가 진짜 실제로 깨자마자 내 몸을 확인했어. 습관적으로. 진짜 실제인 줄 알고. 그 정도로 선명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서 지금 새벽 내내 잠이 설쳐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 이후로 또 잠이 안 오더라고. 하고 잠이 딱 깨는 순간 너무 깨가지고, 새벽에 너무 깨가지고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오늘. 그래서 이거를 검색해봤지. 인터넷에. 난 가끔 이렇게 내가 평소에 너무 안 꾸니까 꿈을 꾸면 신기해.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봐. 그랬더니 온몸에 털이 나는 게 둘 중 하나래. 털이 진짜 좋은 일을 의미하거나 진짜 안 좋은 일을 의미한대. 둘 중 하나래. 그래서 그러니까 몸에 막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몸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야. 둘 중 하나래. 그래서 너네한테 얘기를 해야 나도 좀 기억을 더 하니까. 그래서 지켜봐야겠어. 내가 막 꿈을 막 맹신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난 기독교야. 교회 다녀.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재미로 보는 건데 신기하니까. 내가 평소에 꿈을 안 꾸는데 갑자기 진짜 뭐 별 희한한 꿈을 막 온몸에 털이 나가지고 막 원숭이가 된 느낌으로 막 그런 꿈을 오늘 꿨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너네는 잠을 잘 자나? 근데 나는 여태까지 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 잠을 자기 싫은데 잠들어 버려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있지. 그래서 나는 와이프한테 맨날 그런 소리 들어.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근데 명렬쌤도 그렇대. 명렬쌤도 가끔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다? 저는 누우면 잔다고. 막 회식하다가 누우면 잔다고. 그래서 자기 싫어서 안 눕는다고.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뭔가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 앞에서 작업해야 되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작업하거나 막 그런 게 한단 말이야. 집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 잘. 가만히 있으면 잘 때야. 그러다가 이젠 진짜 자야 돼. 피곤해. 그럼 누우니까 그냥 눕자마자 자.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런데 명일쌤도 그렇대.
그래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정 원장님이 집에서.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래서 정 원장님 말로는 가만히 안 있으니까 일이 생겨서 자꾸 일을 만든대. 자꾸 막 사고 치고, 자꾸 좀 일 만들어서 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혹시나 잠을 못 자는 학생들 있으면, 나처럼 한번 해보세요.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몸을 만들어봐. 그러면 진짜 눕자마자 자. 그리고 눕지 말아봐. 안 눕고 있어봐. 그러면 누우면 바로, 난 이게 몰라,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난 누우면 자고 시간 되면 깨. 그난 알람을 잘 안 맞춰. 알람을 맞추면 알람 울리기 한 5분 전에 눈이 떠져서 알람을 꺼. 울리기 전에. 울리기 전에. 진짜 피곤할 땐 당연히 그게 안 되지만 웬만하면 6시간 정도?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갑자기 문득 생각나가지고 오늘 꿈이. 눈이 많이 온다고? 아, 집 가야 되는데. 아씨.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인사해두자. 혹시 모르니까. 봅시다. 20번 볼게요.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서 2,000명이 응시를 했다. 그러니까 상위 320명이 뽑히겠지. 그럼 그랬을 때 응시자 점수의 평균이 4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찾아라. 그러니까 뭐야? 320등의 점수를 찾으라는 거야. 320등의 점수를. 맞죠? 그럼 똑같이 정기분포 그려볼게. 밑에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바로 정기분포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 평균이 가운데가 450점이다. 그러면 이 앞에 1등부터 1등 점수가 있을 거고 쭉 와서 여기 어딘가에 320등의 점수가 있겠지. 맞죠? 이 점수를 찾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점수를 그냥 X라고 둬볼게. 320등의 점수인 X가 있어. 그러면 이 X 이상인 애들은 몇 명인 거야? 320명인 거지. 근데 여기에서의 Y값 또는 면적은 다 뭐야? 확률이죠. 맞지? 다시 요 X 위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일 거라고? 320명일 거라고. 몇 명 중에? 2,000명 중에. 그럼 얘는 확률로 계산해보면 0.16에 해당하는 확률인 거야. 뭐가? X 이상의 확률이.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는 0.34일 거고 확률이 0.34일 때 Z값은 어디까지다? 1까지다. 아, 요 X를 표준화시켰더니 뭐로 바뀌더라? 1로 바뀌더라. 그 말은 평균을 기준으로 몇 만큼 떨어져 있다? 한 칸 떨어져 있는 거구나. 한 칸이 75점이구나.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X가 되는 거죠. 답은 525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지? 알겠지? 제발 좀 정규분포에서 식을 길게 쓰지 마세요. 그래프로 해석하세요. 그래프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초반에는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워지니까. 그리고 사실 안 어렵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일단 161번. 이게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표준 정규 분포 표는 여기가 Z야. 여기가 Z야. 근데 지금은 뭐야? X로 표현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표준화가 지금 안 된 상태인 거야. 그래서 가끔 정규분포 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X로. 표준화가 안 된 상태로. 근데 우리 어차피 확률 구할 때 전부 다 표준화로 구하잖아. 맞죠? 표준화로 구할 거니까 얘를 지금부터 표준화를 시켜볼 건데 그 방법을 기억해 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 나왔을 때 표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야. 우리 표준화 뭐라고? X에서 M을 빼고 그걸 시그마로 나눈 게 표준화라고. 맞죠? 얘가 X야. 거기서 M을 빼, 평균을 빼, 그럼 얘가 날라가지. 맞죠? 그 다음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눠. 그럼 얘가 날라가지. 그럼 뭐만 남아? 1.5가 남죠. 그러니까 결론. 이런 게 나왔을 때 처음 보는 거네 이러지 말고 얘를 표준화시키면 그냥 1.5, 2.0, 2.5란 소리예요. 그리고 얘가 Z인 거야. 그냥. 무슨 뒤에가?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준 정규 분포 표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얘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여기서 평균 빼고 그 다음 시그마로 나누면 어차피 저상수값만 남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문제가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집니다. 괜찮나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했었지? 6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5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네? 그러면 이 둘의 평균이 전체 평균이겠네? 왜 대칭일 거니까? 뭐 이런 거 했었지?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알겠지? 저것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162번 보면 162번에서 내가 앞에서 이런 걸 얘기했어. 표준 정규 분포 또는 표준화라는 걸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참고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변수가 여러 개가 나왔을 때예요. 뭔 소리냐면 너네 내가 저번 시간에 그냥 대충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수능 표준 점수 얘기했었지, 저번 시간에. 맞죠? 표준 점수라는 게 표준화를 시킨 점수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였어? 예를 들어서 지환이가 수능을 봤어. 그러니까 수학, 국어, 영어 점수가 전부 다 80점인 거야. 전부 다 80점인 거야. 그러면 뭘 제일 잘 본 거야? 모르잖아. 모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평균이 얘는 40점이고 얘는 뭐 50점이고 얘는 60점이래. 그럼 뭘 제일 잘 본 거야? 수학을 제일 잘 본 게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평균이 각각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점수는 똑같더라도 또는 별량이 똑같더라도 x값이 똑같더라도 평균이 몇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위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다음 두 번째. 근데 이번에는 평균도 다 똑같아. 평균이 40으로 다 똑같아. 그럼 다 똑같이 잘 본 거야? 이번에는 어떻게 볼 거냐면 시그마 표준 편차가 얘는 2다, 3이다, 4다 이렇게 해볼게. 그래놓고 정규 분포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수학은 2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평균 쪽에 몰려 있는 거지. 맞죠? 그럼 수학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맞죠? 맞죠? 근데 국어를 그리면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좀 더 퍼져 있겠지? 좀 더 퍼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영어는 더 퍼져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맞지? 그런데 80점이 대략 여기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수학은 80점 이상이 요만큼이고 국어는 80점 이상이 요만큼이고 영어는 80점 이상이 요만큼이잖아. 그럼 80점 이상이 많으면 내가 못 본 거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위에가 많은 거니까? 그럼 누굴 제일 잘 본 거야? 수학을 제일 잘 본 거죠.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점수가 똑같더라도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몇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위치, 즉 확률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상위 몇 퍼센트냐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변수가 지금은 세 개지만 막 여러 개가 나와. 지금처럼 변수 x, y가 있어. 근데 각각이 다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근데 k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과 마이너스 k보다 작다의 확률이 같대. 같대. 그럼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변수가 다른데. 다른 두 변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키가 있고 몸무게가 있어.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변수를 비교할 거야? 그냥 같은 걸로 보고 할 거야? 아니잖아. 그럼 변수를 통일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표준화라 부른다고. 표준화 시키면 전부 다 모든 변수가 뭐로 바뀌는 거야? Z값으로 바뀌는 거잖아. 맞죠?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모든 평균을 100점으로 통일시키고 모든 표준 편차를 20으로 통일시킨 게 표준 점수라는 애야. 알겠죠?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러면 표준화를 쓰는 두 번째 이유가 뭐다? 여러 가지 변수가 나왔을 때. 변수가 여러 개가 나왔을 때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러면 잘 봐. 저기서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표준화를 시켜볼 거야. 그럼 x는 z로 바뀌게 될 거고요. 표준화 시켰으니까. k는 뭐로 바뀌어? k는 k-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바뀌죠. 또 y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다를 표준화를 시키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 나누기 4가 되겠죠? 맞나요? 이 두 확률이 같대. 근데 z는 똑같은 변수잖아 이제. 그러니까 뭐야? 하나의 확률 분포에 그릴 수 있어. 하나의 정규 분포에 그릴 수 있다고?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그려보면 표준 정규 분포를 그려보면 평균이 0일 거고요. 얘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은 그냥 예를 들어서 3분의 k-가 여기 있다고 치면 요만큼이겠지. 맞죠? 그럼 얘는 어디 있겠어? 4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있겠지.
그럼 이면적과 이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둘은 뭐일 것이다? 0에 대하여 대칭일 것이다. 그러니까 더하면 0일 것이다. 해서 푸는 거예요. K값을. 이해가? 변수가 여러 개 나왔을 때 표준화를 시키겠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이제 알잖아. 어차피 표준화를 시킬 거라는 거 알잖아. 맞죠? 그리고 표준화를 시켰을 때, 잘 봐. 표준화를 시켰을 때 확률이 같대. 얘들아, 표준 정규분포는 Z값이 달라지면 Z값이 달라지면 확률이 다 달라져. Z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몇일 때에 따라서 확률이 다 달라져. 근데 쟤는 확률이 같대. 그럼 표준화 시켰을 때 나오는 이 상수값이 어떻겠니? 같겠죠. 뭐가? 절대값이. 그게 다르면 달라지는 거야. Z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다르잖아. 맞지? 왜? 얘는 이미 정해진 애들이야. 정해진 값이야. Z가 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애들이야. 근데 같아. 뭐야? Z값이 같겠네. 뭐가? 절대값이 같겠네. 근데 지금 얘는 뭐야? 하나는 작거나 같다. 하나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뭐일 것이다?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일 것이다. 그러니까 표준화시켜서 더하면 0이겠구나라는 걸 그냥 눈으로 봐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처음이니까 한번 그려준 거고.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두 변수에 대해서 확률이 같아지는 K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아니면 저 K값을 주고 표준 편차나 평균을 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알겠죠?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확률이 같으면 Z값이 같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풀어보시면 되고요. 164번도 어렵지 않아요. 뭐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확률이랑 확률 분포가 섞여 있어서 어려운 거지.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봅시다. 마지막. 얘들아, 두 문제 남았어. 좀만 힘내봐. 얘들아, 두 문제 남았어. 이거 개념 설명하고 두 문제 하면 끝이야. 사실 연습 문제까지 해야 되긴 한데 일단은 봅시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이상하지 않아? 왜 이상해? 이항분포는 무슨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맞죠? 셀 수 있는 애들. 근데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셀 수 없는 애들.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성을 따지겠대.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모순이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 배운 큰수의 법칙이에요. 큰수의 법칙이 처음부터 되게 여러 군데 쓰이는 거야, 사실. 처음에 배웠던 게 뭐야?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다를 거야. 근데 내가 통계적 확률을 무한히 하면 결국 뭐로 수렴할 것이다? 수학적 확률과 같아질 것이다. 거기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큰수의 법칙이었다고. 그다음 앞에서 이항분포 하면서도 큰수의 법칙이 나왔어요. 큰수의 법칙이. 맞죠? 이항분포 하면서도. 여기서도 사실 나오는 거야. 뭐야? 이항분포라는 건 독립시행이야. 몇 번 하는지를 셀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그걸 계속 반복해. 그냥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독립시행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와 같아진다? 정규분포의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을 띠더라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20번 던졌을 때, 30번 던졌을 때 계속 많이 던져보니까 점점 그래프의 형태가 뭐와 가까워지더라? 정규분포와 가까워지더라. 처음에는 아예 달랐지. 이런 식으로. 근데 점점 많이 가다 보니까 50번째에서는 정규분포가 거의 비슷해졌죠. 그럼 내가 얘를 더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 그럼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게 뭐냐. 이항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 독립시행의 그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정규분포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항분포 B에 n, P가 있으면 우리 정규분포는 m, 시그마의 제곱이었지 또는 분산이었죠? 그치? 근데 이항분포에서 뭐야? 평균은 np. 그다음 분산은 npq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냥 npq라고 쓰지 않고 루트 npq의 제곱이라고 써요. 왜냐면 우린 결국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니까. 그냥 쓰셔도 되고 근데 저런 식으로 표준 편차로 바꿔서 표준 편차가 루트 npq니까 저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많이 해보니 그렇게 되더라. 알겠죠? 증명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되나요? 나도 모릅니다. 내가 통계학자가 아니잖아. 몰라요. 그냥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그 충분히 크면의 기준이 뭐냐?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달라. 책마다 다 다르고. 근데 보통 찾아보면 보통 40번 이상이라고 많이 나와요. n이 충분히 크다의 정의가 40번 이상이면. 알겠지? 알겠지? 근데 여기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 np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쟤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너네한테 그걸 물어보진 않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푸는 문제들에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당연히 바꿀 수 있게끔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는 n들은 그냥 전부 다 충분히 큰 숫자들이야. 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마지막.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어. 어떤 상황에서는 독립시행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항분포를 쓴다. 그리고 그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떻다? 문제가 똑같이 생겼다. 독립시행 문제와 이항분포 문제는 똑같이 생겼다. 조건은 똑같아. 근데 독립시행은 뭘 구하라고 할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면? 독립시행은 특정 확률을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번 던지는데 그때 1이 4번 나올 확률 이런 거 물어보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는 거고 두 번째 똑같은 독립시행인데 뭘 물어보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보면 이항분포로 바꿔서 풀겠다. 이게 두 번째였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볼까? 도대체 왜 정규분포로 바꿀까? 이항분포를. 굳이. 언제 쓰느냐? 정규분포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범위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100번 던져. 근데 1이 나오는 횟수를 구하고 싶어. 근데 1이 나오는 횟수가 10번이래. 그럼 10번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고. 근데 10번부터 40번까지 보고 싶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10부터 40까지가 몇인지를 알고 싶대. 100번 던지는데. 그럼 뭐 해야 돼? 10부터 40까지 다 구해서 다 넣어야 돼. 그게 가능하냐고. 독립시행의 확률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뭐로 바꾸자? 그 독립시행을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정규분포에서는 얘를 구할 수가 있잖아. 범위의 확률을. 맞죠?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얘는 전부 다 기말고사 범위야.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몰라.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잘려있으면 독립시행 확률은 안 나와라고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야. 다 나와. 그러니까 뭐다? 문제를 보고 얘는 독립시행이네 판단하는 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뭐야? 독립시행으로 풀 거냐? 이항분포로 풀 거냐? 정규분포로 풀 거냐를 판단하는 게 두 번째. 그것만 판단이 되시면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계산은.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갈게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 600,5분의 2라는 애를 따른다. 그랬을 때 뭘 물어보고 있다? 범위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꾸자? 정규분포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분포를 어떻게 바꾼다? 정규분포는 n에 m,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맞죠? 그럼 m은 어떻게 구해? 2를 곱하죠? 그치? 2를 곱하면 얘가 몇이고? 240이 될 거고 분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평균에다가 q만 곱해주면 된다고? 5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죠? 5분의 3 곱하면 뭐니? 얘 5로 나누면 뭐야? 144네.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12의 제곱이 될 거다. 그래놓고 제 구하시는 거예요. 구해볼게요. 정규분포 그려놓고 요 가운데 240 써놓고 보는 거야. 204부터 264까지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한 칸이 12니까 몇 칸? 3칸. 3칸의 확률 0.4987.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2칸. 2칸의 확률 0.477. 그래서 2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2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래. 251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한 칸이지 252까지는? 맞죠? 그럼 요만큼은 0.3413인데 25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지. 요 왼쪽은 무엇이라고? 0.5. 그래서 0.5 더하기 예. 그래서 0.8413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또 이제 한 가지 얘기해주면 Z가 3.0일 때 0.4987이잖아. 그치? 그렇죠? 얘가 3.0일 때 0.4987이잖아. 근데 전체가 몇이야? 절반이니까 끝까지 가면 0.5잖아. 근데 세 칸 가니까 거의 다 같이 0.5까지. 그래서 대략 너네 시험 점수에서 표준 편차를 알면 평균이 추론이 가능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1등은 100점일 거잖아. 웬만하면. 맞죠? 근데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15야. 그럼 뭐야? 여기서 거꾸로 3칸 오면 대략 평균이야. 거꾸로 3칸만큼. 3칸까지 가면 거의 끝까지 간 거니까. 그래서 45를 빼면 평균이 한 55 정도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얘는 이제 학교에서는 특수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잘하는 애들 몰려있고, 어떤 학교는 못하는 애들 몰려있고, 막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 그래서 일반 학교 말고, 수능에서는 얘가 거의 성립해.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게 집단이 크니까. 그래서 수능에서는 수학이 보통 표준 편차가 거의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평균이 40에서 왔다 갔다 해. 100에서 3칸만큼 빼서. 보통 40에서 왔다 갔다 하고, 표준 편차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3칸 갔을 때 0.4987이라서 거기까지 간 거다 보니까 반대로 3칸만큼 오면 대략 평균이 나옵니다. 무튼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22번. 22번 보시면 한 환자가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고요.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래. 그럼 얘 독립시행이지. 각각의 환자마다 0.6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쟤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이항분포 B를 따를 것이고 150번이고 확률은 0.6일 것이다. 그런데 그 X가 99 이상 범위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정기분포로 바꾸면 N에 2를 곱하시면 90이고요. 거기다가 0.4를 곱하면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정규분포를 나타내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 가운데가 90일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해라? 99 이상을 구해라. 그럼 몇 칸? 1.5. 1.5에 해당하는 0.433 2가 되는 거고 얘는 0.0668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근데 만약에 몇 명인지를 구하여라? 그럼 여기다가 150을 곱하면 되겠지. 아까 했던 거.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애들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169번 한번 풀어보세요. 169번. 풀고 마무리합시다. 169번 한번 풀어보세요. 망했다. 진짜 그 털이 안 좋은 일인가 보다. 제 집 가다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차 시동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저렇게 눈이 오냐? 엄청 많이 와요.
왜? 이제 과제 프린트 만드는 것도 끝났다. 풀어보셨나요? 어때? 확통해보니까? 이제 우리 확통 이제 다 끝났어. 통계적 추정만 남았어, 이제. 어때? 미적분은 지금 어디 하고 있니? 여러 가지 미분? 삼각함수 미분은 그럼 끝났어? 그럼 여러 가지 미분. 아직 적분 안 들어간 거네, 그럼? 재밌는 거 아직 남았네. 적분 잘해도, 저번에 얘기했지? 대학 가서 미분보단 적분이 훨씬 많이 써. 그러니까, 적분 잘해도. 공대 가실 분들은, 특히 기계 쪽이나, 뭐, 건축공학이나, 아니면 전자 쪽이나, 이쪽으로 가실 분들, 소프트웨어나 코딩 이쪽으로 갈 거 아니면, 다 쓰니까. 잘해주세요, 적분. 무튼, 볼까요? 169번 보시면 1회 시행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은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은 5분의 4인 게임이 있다. 처음 0점에서 출발하여 이 게임을 1600번 시행한 후에 점수가 832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저 오른쪽에 힌트가 나와 있어 좀 별로긴 한데 계속 얘기했던 거.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다? 독립시행은 항상 결과물이 횟수일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런데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횟수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냈다? 점수를 만들어낸 건데 이 과정이 문제에 잘 드러나 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놓으라고.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무조건 횟수야. 그러니까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셔야 되는 거예요. 점수가 x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10점을 얻는 횟수를 x라고 둬볼게. 그러면 2점을 잃은 횟수는 160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맞나요? 괜찮아? 그거 가지고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점수를 만들어내면 10x 마이너스 3200 플러스 2x가 될 거니까 결론 12x 마이너스 3200이 점수가 되겠네? 괜찮니? 근데 그게 뭐다? 832점 이상이다. 이렇게. 그러면 12x는 4032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럼 x는 12로 나누면 337? 3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x가 336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근데 x는 뭐다? 독립시행이다.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바꾸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x는 이항분포 b에 1600번에 확률은 5분의 1이었고 그거를 정규분포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곱하면 320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뭐 나와? 16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봐도 한 칸이죠, 한 칸. 맞지? 그 한 칸의 확률은 0.3413 이상이니까 0.5에서 빼면 0.1587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여러 번 얘기했던 게 또 나왔죠? 많이 나옵니다, 요거. 독립시행을 가지고 점수, 뭐 상금 뭐 이런 거 찾는 거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이니? 58몇 분이야? 55분? 58분? 진짜야? 여기까지 합시다.
그 카메라 좀 꺼줄래?